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코딩 머신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입정보, 기획특강 해가지고요. 특성화고 전형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1, 2, 3, 4강까지 강의를 기획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그럼 수시 정시가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인서울이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4등급, 5등급 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직접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서 국영수에는 자신이 없지만 전공을 우리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인서울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을 열심히 준비하면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사례를 들어서 미래산업과학고의 사례를 들어서 직접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진짜 좋은 전형이고요. 아주 강력한데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중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1, 2, 3, 4강은 저희 카페랑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분, 20분 사이의 영상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자, 제목은 영원으로 대학하기 따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게 영원으로 대학 가기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학위를 딴다. 이 얘기는 졸업할 때까지 빵원이다 라는 얘기죠. 대학 등록금이 보통 학기당 한 500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기본적으로 58, 40, 4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원이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영원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꿈 같은 얘기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첫 번째 섹터인데요. 출발선이 다르다. 예,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대학 간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비싼 등록금 내고 이렇게 대학을 가고 졸업 이후에 또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요새 대학생들 아주 난립니다.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경력직 잘 안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제2외국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인턴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청 치열한 경쟁과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취업을 하고 자리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로입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일반적인 경로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을 이용하면 아예 새로운 루트예요. 출발선이 다르고 근데 심지어 결과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을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딱 봐도 누가 행복해 보이나요? 이 친구가 행복해 보이죠? 네, 이 친구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정말 뭔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딱 봐도 힘들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막 엉켜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어. 근데 대학을 갔는데도 또 막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은 또 돈대로 들죠?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엄청 다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문제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죠? 이런 힘든.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으로 설계할 때.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뭔가 명확합니다. 예, 심플하고 명확하죠, 그림이. 딱 보시면 뭔가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 딱 목표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되게 즐겁게 뭔가 생활을 하면서 요게 중요하죠, 요게. 영원.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는데 돈도 안 되네. 야, 이거 대단한데.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설명드릴까요? 이거를 설명드릴까요? 당연히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림으로 일부러 표현해 봤어요.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선취업 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이름을 바뀌었어요. 선취업 후 진학이었는데 요거를 후 학습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선취업을 하고 나중에 학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이게 전통적인 이름은 원래 뭐냐면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 경력이 있으면 재직자를 위한 어떤 전형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남학생들은 또 이 부분이 또 은근 유리할 수가 있어요. 남학생들은요,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서 요새는 군대 뭐 거의 되게 짧아졌더라고. 1년 반인가? 예, 저는 2년 6개월 했는데 되게 짧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복무한 그 경력까지 다 이 재직 경력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력은 한 1년 6개월, 1년 남짓이면은 충분히 이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자료인데, 1강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이게 공무원, 공기업에서도 굉장히 고졸 인재, 고졸 채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뽑는지는 아시죠? 1강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뽑냐?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인구가 준다. 인구가 주는 이유는 결국은 저출산이다. 애를 안 낳는다.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뭐냐?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그럼 돈이 왜 많이 드느냐?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대학을 보내려면 학원비를 한 달에 200씩, 100씩 막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우리가 다 아는 뭐 진짜 완전 좋은 데 있잖아요. 금융, 뭐 감독원부터 서울교통공사, 뭐 인천공사, 또는 공무원도 고졸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는 그게 TO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재직자 전형도 이거를 이용하면 결국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취업하기가 좋은 양질의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졸업 후 3년간의 재직 요건을 충족한 특성화고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군 경력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직자 전형으로 얘는 어차피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던 애니까 공부를 못 하겠네. 그러면은 대학도 부실하겠다.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뭐 전문대에 해당이 되겠지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통계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고려대, 건국대, 숭실대, 광운대, 경희대, 와 진짜 뭐 삐까뻔쩍한 대학들이 여기 리스트가 있죠? 그러면 인원을 여기서 1명 뽑고 2명 뽑느냐? 아니올시다입니다. 인서울대학에 1000명 이상을 선발합니다. 중앙대 232명, 한양대 155명, 경희대 193명, 성균관대 190명, 서울과기대 168명. 다 합치면 1000명 이상을, 무려 1000명 이상을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네. 대박입니다. 와, 진짜 이 정도 중앙대에 가려면요.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반에서 1, 2등 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비 엄청 쏟아부어야 됩니다. 일반고에서 갔을 때. 물론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 수시 정시로 가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1, 2강을 꼭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데 반에서 20등 넘어가는 친구가 중앙대를 갈 수 있다. 이야, 232명이나 뽑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딱 표현해 봤어요. 스텝 1, 2, 3 봅시다. 스텝 1,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스텝 2,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는 거죠. 자, 이게 경력을 쌓기 때문에요. 지금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어요. 경쟁력이.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 바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요 다 경력을 요구하거든요. 경력을 왜 요구하는지는 아나요? 업체에서?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예,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좀 자본이 튼실한 회사들은요 연수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대학생을 졸업하면 직접 교육을 해서 가르치셔서 키워냅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자본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충분히 걔를 돈을 투자해서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 투자라는 거거든요. 가르칠 때도 교육을 받을 때도 월급은 줘야 되니까 엄청난 투자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기껏 한 6개월 동안 교육비 주고 월급 주고 가르쳤더니 갑자기 얘가 7개월째 된 날 다른 회사를 이직해.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큰 손해라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생산 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직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미 졸업과정에서 3년 이상 근무를 쌓기 때문에 대학 재직자 전형을 졸업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년 이상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등으로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데 여기서 이 4년제 대학이라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완전 대빵 좋은 대학들 1000명 훌륭합니다. 이렇게 1000명이나 보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 경로에 대한 편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장 큰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 좋아요.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걸 왜 안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편견,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특성화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특성화고 재직자전을 이용하려면 일단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야 돼요. 근데 특성화고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경로를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애들 아까 그럼 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특성화고가 뭐 그렇게 무서웠길래 특성화고 때문에 이런 좋은 혜택들을 마다하느냐? 네,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가는 학교다라는 이 완전히 그 쌍팔년도도 아니죠. 이거 뭐 60년대 뭐 그때는 또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옛날 얘기죠. 성적이 낮은 학생. 지금은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팩트로 설명하면 이 특성화고가요. 비평준화입니다. 비평준화. 그죠? 편차가 엄청 커요. 좋은 학교들은 굉장히 좋고 낮은 학교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학교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섞어서 평균치를 내보면요. 특성화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오히려 일반고로 갑니다. 그래서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은요. 지금 저희 이제 미래산업과학고죠. 미래산업과학고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들어오기가 쉽진 않아요. 면접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성적 보진 않아요. 그 학생의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데 비전이나 이런 거 질문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 지원할 친구들은 면접 준비할 때 자기의 어떤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비전도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에 떨어진 친구들이 일반고를 간다. 지금은 오히려 특성화고가 분위기가 더 좋다. 물론 떨어지는 특성화고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서 그래도 20위권 안에 드는 상위권의 특성화고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자존심 문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그래 좋아.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으로 가면 특성화고 졸업하면 맨날 그 공장에 기름칠 하러 가느냐. 쪼이고 닦고 기름치자. 이게 군대에 있는 건데 표어인데 그런데 가느냐. 3D 업종에 가느냐.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입니다. 심지어 제가 어느 중학교 홍보를 갔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중학생 물어봤습니다. 공고와 상고의 차이가 뭐예요? 공업계와 상업계의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업계를 나오면 공장 가서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곳이야. 근데 상업계를 나오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에어컨 쐬면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엔 난방 따뜻하게 하면서 일하는 것가 상업계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상업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너무 나가신 거죠. 예. 지금 오히려 공업계 고등학교들이 더 좋은 각광받죠. 신세대 신산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난리 나죠. 지금 삼성전자 막 하이닉스 난리 났습니다. 왜 오픈 저번에 쌤 알트마 왔잖아요. AI의 반도체 진짜 핵심 아닌가요? 예,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코딩 다 어디냐 공업계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상업계도 일부 한 학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하면요 나중에 졸업하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저희 미래산업과학부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저희가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면 특허사무소로 갑니다. 특허사무소 알잖아요. 강남에 변리사들. 그래서 명세서도 쓰고 특허 관리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다 컴퓨터 앞에서 진짜 멋진 삐까뻔쩍한 사무실에서 완전 고성능 컴퓨터 앞에서 양복 입고 출퇴근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난 특허사무소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요새 컴퓨터 없으면 PC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PC 없으면 일을 못 해요. 저희도 학교도 인터넷 끊기고 정전되면은 선생님들 다 집에 갑니다. 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컴퓨터 고장났어. 네트워크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거 누가 고치나요? 선생님들이 직접 이거 서버넷 마스크가 어떻고 뭐 IP가 어떻고 막 게이트웨이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관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기는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보내주고 싶어도 갈 애들이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곳으로 일합니다. 대부분 다 여의도, 강남, 대형 빌딩, 전상망을 관리하고 네트워크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다 대부분이 취업을 합니다. 야근 없죠? 예, 특허사무소 야근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대도시에 있으니까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가서 대학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결국 이런 좋은 혜택들을 이용 못하게 하는 짐이 되는 거죠.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옆에서 이런 공업계 나오면은 공장 가고 특성화고 가면 막 기름칠만 하다. 이거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예,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또 특성화고 제2차 전형의 가장 좋은 혜택. 빚 없는 대학생활. 이거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이름 너무 멋있네. 희망사다리. 희망을 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라. 야, 이게 뭐냐면요. 취업을 한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경야독이죠. 낮에는 취업처를 유지하면서 직업 활동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저녁 때 대학을 가는 친구들한테는요. 야, 이거는 대박입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의 조건이 있지만 굉장히 거의 한 50% 이상 다 지원이 돼요. 이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아까 제목에 나왔던 영원이 바로 여기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영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대학을 갑니다. 근데 이게 빵원이에요. 예, 빵원입니다. 야, 근데 이게 5천만 원 정도 되죠. 대학 등록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대충.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연봉을 3년 이상 되니까 5천 받는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거의 1억 원에 대한 1억 원 정도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플러스 5천만 원인 거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 등록금 면제를 받는 거니까. 세상에 만상에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다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일반고 가서 국영수에서 대학만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대 가고 저기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있고 물 좋고 그런 지방대 가가지고
예? 취업도 잘 안 되고, 그죠?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방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영원. 멋집니다. 멋진 글자입니다. 영원. 예. 자, 그래서 이제 다 얘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아까 서두에서 조금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바른 학교를 찾아야 된다. 특성화고 자체가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특성화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를 어떻게 찾느냐? 좋은 특성화고. 물론 좋은 특성화고로 가야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니까 좋은 취업처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취업처를 가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지나갈 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성화고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략은 뭐냐? 네. 실적 확인합니다. 예. 특성화고를 검색을 해보세요. 예, 검색을 해보고 진학률과 취업률을 막 검색을 해봅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지?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요거는요. 예, 별표를 곱하기 200만 개 해주세요. 200만 개. 예, 설명에 꼭 간다. 특성화고는요. 편차가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선생님들은 가서 설명하면 우리 학교 너무 좋아. 우리 학교 최고야. 막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약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내가 눈으로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꼭 그 학교를 가셔서 설명회를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떻고 직접 분위기도 살펴보고 재학생들의 한번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학률이랑 자격증 취득률은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연계성은 당연히 뭐 여기 보면 나오는 거고요. 교사분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회를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애들 지도도 열정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설명회를 갔는데 원래는 오고 말라 말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데를 가지 마십시오. 보통 제가 이거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설명회나 이런 것도 상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깨알같이 저희 학교 공부하면 미래산업과학고 저는 소개해드렸죠. 저는 삼성이랑 LG 나왔던 대기업 연구소 출신이고 우리 학교는요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 많아요. 박사들도 되게 많으시고 대기업 연구소 출신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신 학교입니다. 그게 어디냐? 미래산업과학고죠. 이렇게 학교 공부를 많이 넣으면은 좀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미래산업과학고에서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대부분 다 어디 갔죠? 예, 특허법률사무소. 와, 미래아유 여기는 창업입니다. 예, 여기도 특허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고요. 특허법률, 특허법인. 이거 외에도요.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가 특허 사무소를 많이 가고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를 많이 갑니다. 네트워크 관리자 되는 거예요. 자, 그쪽도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니까 특허 사무소 다 강남권에서 일합니다. 강남에서 아주 삐까뻔쩍한 데에서 연봉 막 3천, 5천 사이 받으면서 근무하고 거의 대부분 다 어디 갔죠? 대학? 이야, 좋습니다. 이야,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입니까 여기가? 예. 이 친구들이 다 재직자 전용으로 합격한 학생들만 딱 한 해 연도만 뽑은 거예요. 한 해 연도만. 그러면 이거를 쫙 보면 난리 나죠, 데이터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학교 이 친구들이요, 개인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중학교 성적을 달지는 않았는데 중하위권, 거의 하위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성적은요 중학교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성적이에요. 예, 우리 학교 성적 평균 내신 4.6등급이면은 중위권이나 여기 6점대도 있네요. 6점대. 특허 사무소 가가지고요 자기 몫을 충실히 7등급도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이 친구 7등급이 가천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가고요. 6등급이 광운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도 면제. 졸업 이후에는 대학 학사 자격증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공부하겠다 석사도 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학력 석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는요. 바로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가서 그냥 30살이 된 30살이 된 애들랑 차이가 없어져. 얘는 학사인데 우리 애들은 석사인 경우들은 되게 많습니다. 재직자 전용으로 석사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먼저 하더라도 나이가 30살 정도가 됐을 때는 일반고 나오고 똑같은 대학 돈 엄청 들여서 나온 친구들이랑 거의 사회 소셜 포지션이 동일한
동등한 위치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특수학. 근데 이 친구는 영원으로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수하고 제2 전형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4강으로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강의 자료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중학교 성적이 애매하다. 50% 넘어가고 반에서 중간 이상은 넘어간다. 그럼 일반고 갈 필요가 있을까? 전혀 성적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특성하고 오셔서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 수시, 정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이용해서 바로 졸업 위에 대학을 가시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특성하고 재직자 전형을 이용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그리고 좋은 취업처를 가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30살쯤 됐을 때는 어떤 누구와도 꿀리지 않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요거를 강의 들으시고요. 또 한 번쯤은 미래산업과학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날짜가 홈페이지에 다 보면 나와 있으니까 입학상담도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11월 21일이 접수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 학교 지금 전학 온다는 애들 되게 많은데 안 받습니다. 진짜로 안 받아요. 자, 그래서 11월 21일 전에 꼭 우리 학교 미래산업과학고 4개과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셔도 되고 4개과를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꼭 선택하셔가지고 이거 다 듣고 마음에 안 들면 일반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4강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미래산업과학고 코딩머신 쌤이고요. 우리 학교 오시면은 혹시 제 강의 듣고 오시면은 저한테 찾아서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요, 제가 완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동안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